봉주 파히 낭만의 도시 파리에서 일하게 된 에밀리. 첫 출근만에 직장 상사한테 찍히고 언어와 문화의 벽은 높기만 한데요. 그중에 제일 복잡한 건 우정과 사랑. 에밀리는 과연 파리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 파리에 가답니다. 네, 오늘 쓰리고에서 만날 작품은 에밀리 파리에 가다 인데요. 지금 여기 저희 다들 표정이 너무 좋아요. 상견이나 뭐 다른 작품들한테 이렇게까지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다들 만족스러운 작품이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어떻게 벌써 그렇다고 나오시네요. 가장 여기 보통 가장 부정적인 그런가요? 중구님이 좋다고 말하실 정도면 괜찮았던 작품이지 않을까. 실제로 지금 넷플릭스에서도 엄청 핫하죠? 그럼요. 핫하죠? 네. 또 소개를 드리자면 네. 오늘 또 에밀리 인 파리스를 추천해준 친구인데요. 네, 자주 매회 거의 출연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여기 아스라님 또 나와 계십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봉주 파히 프랑스 유학파 인사드립니다. 실제로 프랑스에 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재밌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옛날 기억 새록새록 나고 나 때도 저랬는데 뭐 라떼 공감하면서 마인드가 좀 피어올랐나요? 네네. 일단 저는 이렇게 좀 라이트한 작품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부담이 없고 또 30분 내외의 짧은 작품이어서 밥 먹으면서 보기 너무 좋았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가가기가 쉬웠고 또 내용도 또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이제 우리 프로그램 취지가 3화까지 보고 네. 추천해주자가 컨셉이기 때문에 사실 3화까지는 아니고 4화까지 봤는데 그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안 봐야겠다 하고선 안 본 거지. 사실 볼라 그랬으면 다 봤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스포를 하자면은 저는 그만큼 좀 매력이 있었다. 재미있던 작품이다. 저는 10편 다 봤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시즌 2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시즌 2가 나올 예정으로 끝나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작을 원래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라는 뉴스까지 떴고 네. 저는 만약에 시즌2가 나온다면은 에밀리인 파리스 말고 에밀리인 서울 약간 이렇게 해서 서울로 출장을 가는 걸로 시즌2를 하면 어떨까 약간 이러면서 이제 3화까지 봤는데 안 됩니다. 무조건 파리예요? 그 교통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파리에서. 파리에서 네. 파리가 교통이 별로 안 좋군요. 그렇게 끝났군요. 네. 일단 되게 좋았던 점들을 말해보면 너무 매력적인 여행지 풍경과 정말 파리 저 가본 적 없는데 너무 가보고 싶다. 가서 진짜 에펠탑 보면서 그렇게 샴페인 마시고 이런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커서 계속 회차를 넘기고 싶었던 그런 작품이지 않았나. 신기하게 그 여성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뭐가 좋았어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다 그 풍경 얘기, 그 영상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고 싶다 파리를. 네, 되게 잘 찍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영상미보다는 약간 그런 프랑스 사람들에 대한 약간 스테레오타입 같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초반부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도 하려고 하죠. 이제 하면 되죠. 근데 처음으로 나온 얘기들이 보통 그 프랑스의 풍경 뭐 이런 경치 뭐 그런 고풍스러움? 굳이 장점을 일단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했고 말씀하셨던 것도 진짜 작품의 계속 큰 줄기잖아요. 프랑스인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저는 오히려 또 미국인들에 대한 스테레오타입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이라고도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크지 않았나. 사실 그래서 저도 3화까지 보고 이 작품이 짧지 않다면 전 안 볼 것 같거든요. 밥 먹을 때 보지 않는 한 더 보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프랑스인에 대한 무시하는 느낌도 있고 오히려 미국인도 무시하는 듯한 느낌도 상호 있고 무시예요. 상호 무시인데 약간 이게 블랙 코미디까지는 않고 진짜 찐으로 저건 찐이다.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나 와가지고 중국 애들이 중국어로 우리한테 물어보면은 되게 왜 저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 한국어 하나도 모르고 중국말로 계속 뭐 어디 가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러면 기분 나쁜데 약간 에밀리가 그런 느낌의 타입의 사람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귀엽게 그려지긴 했어도 거부감이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프랑스에 가셨을 때 어떠셨나요? 그런 스테레오타입 비교해보면. 저는 시골에 있었거든요. 프랑스 시골에 있어서. 어느 지방이었습니까? 깽페라는 지방이었습니다. 깡패요? 네. 깡패들이 많은 도시. 아하.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거기는 시골이어가지고 사람들도 되게 친절하고 했는데 파리 갔을 때는 확실히 좀 불친절함을 느끼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좀 어느 도시나 있는 그런 불친절함인 것 같긴 해요. 네, 프랑스에 갔을 때도 실제로 그렇게 파리 사람들 아니면 뭐 외국인에 대한 차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있었어요. 있었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인종차별인 줄 알았는데 옆에 이탈리아인한테도 불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파리 종업원이. 그래서 사실 우리 인종차별 당한 줄 알고 씩씩 막 거리고 있었거든요. 야, 우리가 당했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옆에도 당해가지고 그런가 보구나. 약간 디폴트 값이 불친절이 있나 보네. 있어요. 아 저도 이제 실제로 이렇게 들어본 그런 얘기들이 프랑스의 다른 지역 사람들은 그런 게 정말 덜한데 파리만 가면 약간 파리 우월 의식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하지 않는 외국인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불어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항상 질문만 하고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던져요. 불어를 던져. 네. 봉주? 까스크세? 이렇게 네. 던져요. 그럼 그쪽에서 말하면 알아듣는 척 하는 거죠. 그리고 아하. 이제 영어로 주문했어요. 위 하면서 이제. 그래서 좀 그나마 나았다. 근데 영어를 잘 하나요? 아니요. 그래도 거기도 뭐 같은 비슷한 거니까. 뭐 비슷한 거 주문은 알아들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런데 그 호불호를 그 약간의 단점을 뛰어넘는 더 많은 장점들이 많아서 일단은 저는 배우들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맞아요. 그리고 릴리 콜린스를 계속 보면서 와 진짜 에밀리가 너무 사랑스럽다. 물론 3화까지밖에 안 봐서 모든 등장인물들을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 많으실 텐데 준구님이. 아 제가요? 네. 그런가요?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작품의 첫인상은 여주로부터. 네. 아 그거는 뭐 어떤 작품이든 다 마찬가지죠. 포스터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등장인물의 첫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릴리 콜린스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작품들을 해왔지만 이 작품이 릴리 콜린스를 상징하는 작품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에밀리 그 자체라고 아. 평가받고 있잖아요. 그 자체고 이 프랑스라는 배경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미국인 배우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 대표작으로 써놓았던 백설공주 이후에 그렇게 막 히트를 친 작품이 크게 없어요. 뭐 조금 우리한테 다가왔던 작품이 러브로지 정도? 맞아요. 러브로지. 그리고 뭐 옥자에 출연했다고 했지만은 우리 기억 속에 없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같은 사람인지 그때서야 알았어요. 빨간 머리 친구로 나왔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러브 로지 같은 이런 로맨스 장르에서 한번 좀 이 회자가 됐지만 사실은 이 백설공주 이후에 자신의 대표작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통해서 진짜 찰떡 같은 캐릭터를 자신에게 만났고 이걸 더 발전시키고 싶어 할 것 같다. 배우 개인적으로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또 차기작이나 혹은 이후에 뭐 다른 작품 활동들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에밀리 그 캐릭터 릴리 콜린스가 딱 그 서현진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서현진이 사실 뭐 또해영이나 뭐 식사를 합시다인가 그 작품 전에는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또해영에서 너무 사랑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밀리 그 릴리 콜린스도 전 이전에 아예 사실 이름만 들었지 얼굴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작품에서 너무 사랑스럽게 나와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작품에 계속 이렇게 보여주길 좀 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입은 옷들도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새 한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옷들이 있지만은 뭔가 더 화려한 색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풍경하고도 잘 어울리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가을 겨울이 되면 항상 카멜색, 무채색 이런 것들이 더 많은 풍에 있어서 되게 보는데 대리만족이 되더라고요. 핑크색이 막 화려한 거, 원피스도 막 화려한 패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이 같아요. 패션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작품에서 릴리 콜린스 배우가 입은 그 에밀리가 입은 그 옷들은 여러 가지 헐리우드 혹은 기타 뭐 유럽 영화나 드라마의 그 오마주 된 패션입니다. 예를 들면 뭐 파리의 미국인이라는 1951년작 영화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아서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한 옷들을 많이 입고 나온다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클래식하고 또 레트로 분위기를 좀 내는 그런 의상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파리의 미국인이면 영화 제목부터 그냥 에밀리 인 파리스랑 똑같은 컨셉이네요. 그렇죠. 이 두 분은 못 보셨겠지만 에피소드 6에 보면 발레를 보러 가요. 에밀리가 그때 입었던 건 오드리 헵번을 상징하는, 그래서 액세서리까지 되게 비슷하게 입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 퍼니 페이스라는
그런 영화에 나왔던 오드리 헵번을 오마주한, 그리고 또 섹스 앤 더 시티 제작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오마주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미국 사람이 와서 발레를 보러 왔는데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를 하고 왔네라고 보면은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근데 포인트가 너무 있긴 하네요.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반대로 그 외국인이 경복궁 놀러 와서 한복 입는 거 봐도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불친절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프랑스 문화 따라하려고 막 어설프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좋게 보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또 단점으로 너무 크다란 부분이어서 제가 뭐 아직 3화까지밖에 못 봐서 다른 캐릭터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뭐 나왔던 여기 가브리엘 씨 이름을 저 방금 처음 보고 지금 아스라님이랑 이름부터 브라보라고 브라보 브라보. 정말 근데 실비 이름이 더 웃긴데요? 그 필리핀 드로아. 그런. 필리핀 드로아. 들어와요. 필리핀 드로아. 그렇네요. 그래서 정말 잘 어울린다. 정말 핫하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애슐리 박씨 이분이 약간 한국계 중국 사람인데 프랑스에서 일하는 컨셉이더라고요. 네, 실제로도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뮤지컬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씨시군요. 네네. 그래서 원래 이 민디라는 캐릭터를 처음 구상할 때는 뭐 노래 부르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애슐리 박을 캐스팅하고 나서 일부러 끼워넣었군요. 뮤지컬 하는 노래 부르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에피소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에밀리보다 이 민디 박, 애슐리 박에 빠져가지고 이제 인스타 팔로우까지 했어요. 근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갖고 싶은 언니 같은 느낌이었어요. 마팔로 받아줬나요? 아니요, 전 눈팅만 합니다. 근데 저는 에밀리 인 파리에서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항상 그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길 원하는 그런 로망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에밀리 인 파리스가 물론 현실적인 건 아니지만 비교적 현실 스푼도 하나 넣어주고 그 만족감을 좀 채워주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좀 현실 스푼이 있긴 있나요? 전 약간 둥근님과 같이 생각한 게 아니 무슨 지나가면 다 좋아하는데 막 캐콜링 많이 하는 느낌이고. 맞아요. 그 느낌이어가지고 현실과 아래층에 제 윗집 맞아. 기준으로 저희 집이 그렇게 없거든요. 아래층에 그러니까 없어요, 대체로. 이건 또 제 편견일 수 있는데 제가 가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렇게 이쁜 미국인이 가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죠. 그럴 수 있지. 안타깝네요. 예, 안타깝네요.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프랑스 분들이나 이탈리아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약간 이제 편견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남자분들이 되게 바람기 혹은 이제 맞아요. 그 여성분들한테 막 대시하는 게 너무 적극적이다. 약간 이런 것들이 이런 느낌으로 대시한다고라는 거를 간접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런 에피소드들이 중간중간 나오죠. 네. 나와요. 나오죠. 그게 사실 시즌 1의 골자입니다. 맞아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빨리 다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걸 좋아하면 또 맞는 장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프랑스 평론가들이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판을 실제로 하기도 했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프랑스인에 대한 혹은 프랑스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원고가 쓰여졌고 진짜 평론가분께서는 진짜 과격하게 왜 프랑스 배우들이 이 작품을 출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까지 예. 왜냐면은 남녀 간의 관계에 관련돼 가지고 뭐 그리는 거 넓게 봐서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뭐 위생관념 맞아요. 뭐 일상 생활에서의 뭐 그런 것들, 인간성 이런 것까지 정말 스테레오타입으로 묶어가지고 프랑스인들을 약간 비하하는 듯한 느낌을 맞아요. 많이 받았나 봐요. 심지어 저희 관계 없는 저희들까지도 받았으니까. 실제로는 어땠나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똥 같은 거 이런 거 진짜로 많아요. 도처에 깔렸어요. 그건 사실. 그러면 평론가님께서 그냥 급발진을 좀 하셨나 보네요. 평론가님은 개똥을 잘 피하고 다니시는 거고 근데 개똥은 정말로 파리뿐만 아니라 전국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 프랑스 전국에. 네. 개 인권 때문에 거기는 견권 때문에 위생 그런 거야? 봉투 없나요? 그러니까 안 가지고 다니나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기본적으로 좀 오래되어가지고 몇 년 전에 가신 거죠? 저는 2014년? 5년쯤에 갔죠.
그러니까 제가 오래됐다기보다 거기에 모든 게 오래됐기 때문에 역사와 함께 살아 숨쉬는 도시 아닙니까? 그 지하철도 뭐 한 150년 된 것 같고. 배관 그것도 나오잖아요. 500년 전 배관이라. 맞아요. 이러면서. 2020년에 프랑스는 또 바뀌었을 수도 있죠. 네, 모르지 뭐.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약간 살짝 불만이었던 부분이 그 여성 관점, 여성관 같은 것도 살짝 있었던 게 모든 프랑스인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런 향수 광고에 대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여성성을 맞아요. 너무 예술로만 풀어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프랑스인들을 그렇게 매도했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좀 언짢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도 실비를 너무 악역처럼 만드는 게 아닌가. 물론 그런 캐릭터가 필요한 건 맞지만 굳이 그걸 프랑스 여성의 입을 통해서 말을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보시면은 프랑스 출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이렇지 않다라고 많이들 좀 설명을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또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초반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워라벨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랑스 분들 제가 이제 주워 듣기로는 진짜 일처리 엄청 느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워라벨이 좋아도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가면 많이 답답할 것 같은. 제가 또 여기서 경험담 하나 풉니까? 그러면 좋죠. 제가 대학교 거기 교환학생을 갔어요. 거기 계시는 이제 행정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행정 선생님이 자꾸 안 계세요. 계시는데 안 계셔. 있는데 없었다. 어디 가셨지 하면 휴가시래요. 네. 그 다음에 또 가서 어디 가셨지 하면 휴가시래요. 근데 실제로 진짜 휴가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러웠어요, 그거는. 정말로 쉴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됩니다. 1년에 휴가가 15일밖에 없는 저로서는 부럽네요. 최소 2배 이상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연차랑 상관없이 근데 또 업무 시간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거니까. 거기 뭐 11시에 출근한다고. 근데 그건 뻥이래요. 뻥이래요? 근데 전 11시에 출근하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근도 11시 하시잖아요. 정답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죠? 남들 그 붐비는 출근 시간을 피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있죠. 저런. 저는 자꾸만 이제 일하는 곳이 자꾸만 눈에 밟히더라고요. 막 직장 내 따돌림 막 이런 맞아. 거. 이런 아니 거랑. 그렇게 근데 어떻게 에밀린 저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다니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와, 정말 드라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신 승리 아닙니까? 멘탈 진짜. 갑이야. 멘탈 갑이다. 그리고 제가 또 보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몰랐던 걸 수도 있는데 이 작품 전에는 그냥 저는 항상 문학 작품이나 아니면 이런 예술 작품에 프랑스 파리가 등장하면 항상 예찬하는 작품들만 있었거든요. 뭐 미드나잇 인 파리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인들의 그냥 로망을 그냥 대리 충족시켜주는 그런 작품들. 근데 이거는 그 반대로 오히려 그 로망을 나중에는 좀 덜한데 초반에 이렇게 많이 스테레오타입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좀 색다른 작품이었어요. 그전과는 다른. 그러네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의의가 있네요. 확실히 직접 가보신 분들이 경험해보고 그 작품들을 보는 게 그쵸, 느낌이 다르죠. 달라. 시각이 맞아. 다르겠지. 사실 저도 뭐 10일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에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프랑스 다 알지? 맞아. 뭐 다 봤어. 그죠. 한때는 그럼 파리 지행이었으니까. 프랑스와랑도 바게트도 먹고 그럼요. 다 했어. 했어. 에펠탑 보고 사진 찍고 내가 개인기 할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이미 하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저는 그래도 그 다음 화가 계속 궁금해지는 그런 어느 정도 텐션 좋고 진행 빠른 편이고 그래서 그게 지난번 상견례와 굉장히 다른 포인트였죠. 맞아요. 정말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들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막장인 스토리이고 어떻게 보면 막 얘랑 지금 뽀뽀했는데 얘랑 내 친구랑 사귀고 있었어?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거 몇 화에 나오죠? 그거 거기까지 그 초반에 보신 그 건가요? 실비 내용은 씨가 제가 알아요. 그 네. 광고 그 사람이랑 뭐 그것도 내연 그렇고. 관계라고 뭐 등등 해가지고 네. 와 정말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를 프랑스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손에 땀을 쥐고 볼 수밖에 없어요. 출생의 비밀 빼고 다 나왔어요 지금. 근데 그 막장인 거 치고도 뭔가 텐션이 우리나라는 막 빠밤 약간 이런 분위기라면은 걔네들은 약간 이런 분위기여갖고 막장이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우리 같으면 진짜 그 스카이캐슬에서 막 아니야? 그러니까 BGM 막 나오고 장난 아닐 텐데 거기서 끊어버렸을 텐데 거기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건 가벼운 문제야. 가벼운 문제, 캐주얼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약간 그래갖고 뭔가 프랑스에서 뭔가 유학을 했다 혹은 뭔가 프랑스에서 산다라고 하면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너 약간 그렇게 물란하게 놀았겠네 약간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 만한 요소가 좀 있지 않나 그 드라마에. 물란이라고 하면 좀 그 그렇고 정도인가요? 쿨한 거죠. 쿨. 물란 루즈. 그냥 물랑 루즈구나.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오해를 사지 않게끔 뭐 장치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딱 그 요소인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걸 고할지 스톱할지의 요소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네, 이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방금 것처럼 물란하게 느껴진다. 이러면 그냥 스탑하시면 되는 거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프랑스 문화를 격화시킨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면 또 스탑하는 거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프랑스에 가본 적도 없고 사실 뭐 프랑스 하면 뭐 제가 아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파리 생제르맹이 생제르맹. 축구 잘한다. 또 지네딘 뭐 지단. 세계사를 잠시 배웠다. 요 정도고 뭐 프랑스인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걸로 치면은 그냥 술술술술술술 봐지는 드라마라서 맞아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로맨틱 코미디를 그냥 쭉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음. 분들에게는 가볍게 정말 잘 감추. 보이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맞아요. 예. 저는 일단 호흡이 가장 빠른 게 너무 좋았고. 남자친구랑 되게 빠르게 헤어지더라고요. 맞아. 전 맞아, 미국인 맞아. 남자친구가 뭔가 계속 질척거리면서 그 뭔가 장치적으로 안 돼, 뭔가 안 돼. 싸운다든지 깜짝 그러면은 파리에 와갖고 새 뭔가 막 러브스토리 못 다른 하잖아. 남자랑 이렇게 막 싸운다든지 뭔가 이런 한국식 막장 안 약간 되죠. 이런 거를 기대하고 그 남자가 뭔가 하겠지 했는데 되게 빠르게 아웃돼갖고 약간 놀란 게 약혼할 거라고 그랬었는데 약혼을 했나? 약혼을 할 거라 약혼 할 거라고 그랬었는데 했어요. 너무 가볍게 헤어져가지고 맞아. 이것도 저의 스테레오타입 뭔가 이제 편견인데 왜 이렇게 서양 애들은 뭐 이렇게 쉽나? 일과 이런 사랑과 일 중에서 그냥 일을 선택해버리는. 그리고 제가 한때 구 마케터로서 그 에밀리가 SNS 홍보 담당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참 자율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왜냐면 그 자기 트위터를 운영하는 거지. 물론 회사 트위터도 운영하는 것 같긴 한데 뭔가 SNS 홍보를 되게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자기 채널도 홍보하면서 회사의 SNS 홍보도 뭔가 아이디어 소스가 있으면 바로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근데 그게 실제로 회사에서는 SNS 콘텐츠 하나 올리려고 해도 약간 컨펌을 만드는 구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기 되게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저렇게 잘 될 수 있는 건데 에밀리도 책임감이 대단하네? 라는 약간 좀 일적으로 보인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SF라고 봐야죠. 그죠. 그게 정말 주인공을 이제 영웅설화로 만들기 위한. 그렇지. 아니 분명 첫 화에는 48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 어느 나라 마케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40명밖에 없어. 맞네요. 지금 저도 50몇 명이 있거든요. 네. 문제가 저도 한 심각합니다. 200명 가까이 되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뭐 1년 동안 만든 팔로워 수가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아니 올라가더라고요. 파리에 가시면 오를 수도 있죠. 파리 한번 가세요. 한번 가야겠네요. 파리 간단. 이렇게 아, 좋네. 파리 간단. 간단. 괜찮네요. 하다가 언제 송출될지 모르지만 그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팔로워를 위해. 이름이 만능 네임이네요. 제 이름 만능 네임이죠. 그걸 노리고 지었죠. 네. 다들 그럼 저희가 이제 장단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나눠본 것 같은데 다들 이제 쓰리고에 대해서 어떻게 각자의 의견 쓰리고 스탑을 할지 말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수라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무따 고죠. 아무따 곱니까? 네, 저는 시즌 2고 시즌 3고 쓰리고가 시즌 3고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캐주얼하게 보면서 그냥 자기 전에 가볍게 보고 밥 먹을 때 맞아, 보고 맞아. 항상 그 마음을 좀 즐겁게 해주는 맞아요. 컨텐츠예요. 그래서 저는 고. 준구님도 저 역시도 고고요. 제가 문제점으로 뽑아왔던 뭐 시대착오적인 부분들이 있다. 뭐 여성 남성을 다루는 문제라든지 민족이나 인종 국가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들 이런 점들이 정말 불편하지 않고 또 이러한 장르 자체를 좀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고 화제성도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저도 고로 이미 저는 10편 다 봤다니까요. 차이님은 저는 3화까지 본 입장에서 그 시즌 2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만약에 시즌이 이제 더 이어지고 만약 시즌 2에서 또 안 끝난다, 시즌 3 가야 된다 이러면은 전 스탑했다가 한 번에 몰아보는 걸 추천입니다. 아하. 뭐 근데 그거야 어차피 뭐. 넷플릭스는 다 그러니까
테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에밀리랑 같이 뭔가 생활하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에밀리는 파리에 네. 살고 있고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거를 그 시즌 오프된 순간에 현타가 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다 완결나고 에밀리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스탑. 근데 이것도 나중에 섹스 앤드 시티처럼 막 시즌 6, 7 가서 에밀리 막 결혼하고 이런 그거 결혼하기 전에 한번 다시 고했다가 결혼해서 애가 이제 파리 갈 때까지 갑자기 무비판 나오고. 네, 서울판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고하고. 그러니까 그럴지도 일단은 몰라요. 좋은 작품이지만 맞아요. 기다리기를 힘들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잠깐 스탑했다가 한 번에 호흡을 이어가는 건 어떨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고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아니 저는 스탑이에요. 오. 저는 근데 이게 약간 두 가지로 나눠서 스탑인데 일단 저는 요새 제가 시간이 별로 여유가 없어가지고 이런 작품 별로 안 보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이 상견니는 다 보셨나요? 상견이는 여기 의리와 함께하는 그래요? 상견 왜 안 보냐고 계속 한 달 내내 그랬기 때문에 의리와 함께하는 작품이었고 그리고 저도 그때도 약간 스탑이었잖아요. 그래서 여튼 나쁘진 않은데 그냥 정말 라이트한 마음으로 보실 분들은 고해요. 무조건 고해요. 저희 4시 50분에 에밀리 인 파리스를 쳐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곱니다. 관심이 있다는 소리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오늘 진짜 의미 있는 작품을 보겠다. 프랑스 여행 가고 싶다. 프랑스에 대해서 좀 더 뭔가 배워볼까? 이런 마음으로 보시기엔 좀 그냥 굳이 완전 스탑 시작도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굳이 이런 다른 느낌? 좋은 작품이 많다. 예, 다른 좋은 작품도 많고 그래서 저희 이 프로그램 보고 있는 분들에게는 고지만 저 스스로는 그냥 여기서 그만 봐도 될 것 같다. 애초에 제작 기획 자체가 프랑스인들의 시점으로 뭐를 보여주겠다 이런 원대한 것을 없으니까. 가지고 있는 작품은 아니어서 네네, 없으니까. 거의 한 명의 그 에밀리라는 명량 소녀의 성공기를 맞아요. 다루겠다라는 거라서요. 예. 맞아요. 사실 이 드라마 컨셉이 되게 간단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미국인이 프랑스에 간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 누가 일본에서 일한다. 약간 이런 걸로 변주가 엄청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만약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일하면은 비난 이런 거 조센징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막 빡쳐하고 이런 게 상상이 되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스테레오타입을 세게 간다면은 마치 김씨 편의점 약간 이런 것처럼. 근데 김씨 편의점과 살짝 비교를 해본다면 김씨 편의점은 뭔가 더 긍정적인 느낌이었는데 네. 이거는 왜 그럴까요? 김씨네 편의점은 좀 저한테 노잼이었는데. 그래요? 취향이 비슷하나 봐요. 저는 김씨 편의점도 재밌었어요. 저도 김씨 편의점 재밌게 봤어요. 지금 김씨 편의점은 시즌 1에서 2 넘어갈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맞아요. 이후부터 좀 재미없었어요. 저도 딱 요까지만 봤어요. 네. 한류가 좀 많이 팬데믹 이전에 좀 많이 붐이 있었을 때 동남아 그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나라에서 찍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남녀 주인공이 각자 서울로 와가지고 여기서 서울의 친구들을 사귀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 이런 영화들이나 로맨틱 코미디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에 대한 동경, 어느 나라에 대한 약간의 로망 이런 것들이 각 나라마다 있을 거잖아요. 맞아요. 미국인들이 이 여행을 해외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이 시기에 프랑스에 대한 이 로망, 유럽에 대한 로망을 해갈해주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좀 들었습니다. 뭔가 이 시국에 되게 잘 어울리는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흥행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맞아요. 이 시국 때문에 시즌 2가 나오지 않고 있다. 촬영팀이 갈 수가 없다. 지금 저희의 이제 의견이 이렇게 그래도 나름 긍정적인 방향으로 모였는데 이제 4시 50분 보시는 또 쓰리고를 유독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에밀리 인 파리스에 대한 의견도 저희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어떠셨는지 상견이도 이제 저희가 좀 반응이 오기 시작했었거든요. 에밀리 인 파리스에 대한 의견도 좀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쓰리고는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작품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